잠자는 자세 하나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꾸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고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으시고요.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불안하신 적 있으시죠? 2025년 대한민국 50대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똑바로 누워서 자는 분들의 74%가 치매 고위험군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옆으로 누워 자는 분들은 44%에 불과했어요. 거의 2배 차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뇌가 스스로 청소하는 놀라운 시스템에 대해서요. 둘째, 잠자는 자세가 이 청소 시스템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셋째, 2달 만에 건강을 되찾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넷째, 베개 하나로 치매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섯째,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수면 자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5년간 시니어 건강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의료 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는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운 내용들을 오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분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뵌 환자분들 중에 수면 자세만 바꿔서 인생이 달라지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놓치시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10초 만에 할 수 있는 자가 진단 테스트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8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분은 1년 전부터 자꾸만 깜빡하기 시작하셨어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헷갈리셨죠. 심지어 손주 이름까지 입에서 맴돌다가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손주가 셋인데 막내 이름이 자꾸 안 떠오르신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평생 자식 손주 챙기면서 사셨는데 이름도 못 부르게 될까봐 두려우셨대요. 밤마다 잠이 안 오셨어요.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셔서요. 며느리가 걱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를 챙겨드렸습니다. 오메가3도 드시게 하고 두뇌 운동책도 사드렸죠. 은행잎 추출물도 구해드리고 호두도 매일 드시게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특히 강조한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 허리에 좋다면서 매일 밤 똑바로 누워서 자시라고 했거든요. 며느리도 시어머니 걱정에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셨던 거예요. 어딘가에서 허리 건강을 위해 똑바로 자라는 글을 보셨나 봐요. 효심에서 나온 조언이었죠. 김순자 할머니는 효심 깊은 며느리 말을 따랐습니다. 원래 옆으로 자는 게 편했는데 참고 똑바로 누워서 주무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며느리 말이니까 참으셨어요. 한국 어르신들 다 그러시잖아요. 자식들 말에 참고 맞춰주시는 거요. 본인 불편함은 참으시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 증상이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깜빡하는 게 더 심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더 무거웠어요. 밤에 자다가 몇 번씩 깨기도 하셨어요. 화장실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잠이 깨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셨죠. 낮에도 자꾸 졸리시고 집중이 안 되셨어요. 며느리가 해준 대로 했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속상해 하셨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가족들도 알아볼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말씀하시다가 단어가 안 떠오르셔서 중간에 멈추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기도 하셨고요.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큰 병원 신경과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치매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상태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지금 관리 잘하시면 치매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5년 안에 치매로 갈 확률이 높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생활 습관이며 식습관이며 운동량이며 다 체크하셨죠. 약은 뭘 드시는지, 술, 담배는 하시는지, 스트레스는 어떠신지요. 그러다가 수면 자세를 물어보셨어요. 밤에 어떤 자세로 주무시냐고요. 똑바로 누워서 주무신다는 말에 의사 선생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원래부터 그렇게 주무셨냐고 물으셨어요. 아니요. 며느리가 허리에 좋다고 해서 석 달 전부터 그렇게 자기 시작했어요. 하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옆으로 누워서 주무셔야 합니다. 똑바로 누우면 뇌가 밤에 청소를 제대로 못해요. 뇌에 찌꺼기가 쌓이면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지금 증상이 악화된 것도 수면 자세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허리에 좋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해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 건강 챙기려고 한 건데 오히려 상태를 나빠지게 했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몰랐으니까 그런 거고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하시면서요. 그날부터 김순자 할머니는 수면 자세를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셨어요. 석 달 동안 똑바로 자는데 적응하셨으니까요. 그전에는 40년 넘게 옆으로 자셨는데 그게 다시 어색해진 거예요. 하지만 베개를 잘 활용하니까 금방 적응하셨습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등 뒤에도 베개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밤새 자세가 유지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옆으로 누우면 허리가 불편해서 자꾸 뒤척이셨거든요. 베개로 지지해 주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어졌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아침에 머리가 개운해지기 시작했어요. 일어났을 때 그 무거운 느낌이 줄어든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분이 달라지셨죠. 2달이 지나니까 깜빡하는 게 확실히 줄었습니다. 열쇠 어디 뒀는지 기억이 나시고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생각이 나셨어요. 석 달째 되니까 손주 이름도 술술 나오셨어요. 막내 이름도 바로바로 부르시더라고요.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요즘 많이 좋아지셨네요 하면서요. 손주들이 할머니 하면서 달려오면 이름 다 불러주시면서 안아주셨어요. 6개월 후에 다시 병원을 가셨습니다. 추적 검사를 받으셨는데 경도인지 장애 수치가 호전됐대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이 정도로 좋아지시는 분 많지 않은데 대단하십니다 하셨죠. 약도 안 드셨는데 이렇게 좋아지신 거예요. 지금은 어떠실까요? 3개월 전만 해도 휠체어에 의지하셨던 분이 계단을 거뜬하게 오르내리십니다. 사실 휠체어는 치매 증상 때문이 아니라 낙상 위험 때문에 타셨던 거예요. 머리가 몽롱하니까 넘어질까봐 가족들이 휠체어를 태웠거든요. 지금은 머리도 맑아지시고 몸도 가벼워지셔서 혼자 잘 다니세요. 김순자 할머니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수면 자세만 바꿨는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글림프는 글리아 세포의 글과 림프의 림프를 합친 말이에요. 쉽게 뇌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2년에 처음 발견된 시스템인데 의학계에서 정말 혁명적인 발견이었어요. 우리가 낮 동안 생각하고 기억하고 활동하면 뇌에 찌꺼기가 쌓여요. 뇌세포가 활동하면서 나오는 노폐물이에요. 이 찌꺼기 중에 베타밀로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게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뇌에 이 물질이 쌓이면 뇌세포가 죽어가거든요. 밤에 잠을 자면 이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뇌 속을 흘러다니면서 찌꺼기를 쓸어내려요. 마치 병이에 물을 내리듯이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 다음에 목의 림프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도시의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쓰레기가 쌓이잖아요. 밤에 쓰레기차가 와서 다 수거해 가죠. 다음날 아침이면 거리가 깨끗해져 있어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쌓인 쓰레기를 밤에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청소 시스템은 잠을 잘 때만 제대로 작동해요. 깨어 있을 때는 효율이 확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잠을 자면 뇌세포 사이의 공간이 60% 정도 넓어지거든요. 물길이 넓어지니까 뇌척수액이 더 깊숙이 들어가서 찌꺼기를 잘 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뇌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하지만 만성적으로 잠을 못 자면 찌꺼기가 계속 쌓이겠죠. 그게 치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수면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미국 로체스터 대학과 스토니브룩 대학 연구팀이 실험을 했어요.
잠자는 자세에 따라서 이 청소 효율이 달라지는지 알아본 거죠. 쥐를 3가지 자세로 재웠어요. 똑바로 눕히고 엎드려 눕히고 옆으로 눕혔습니다. 그 다음에 뇌를 MRI로 촬영했어요. 뇌척수에게 흐름을 추적해서 찌꺼기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관찰한 겁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옆으로 누운 쥐의 뇌에서 찌꺼기가 가장 빨리 빠져나갔어요. 똑바로 누운 쥐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연구진도 놀랐대요. 자세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몰랐다고요. 왜 그럴까요? 옆으로 누우면 뇌척수액이 흐르는 통로가 넓어집니다. 뇌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배수로가 있거든요. 옆으로 누우면 이 배수로가 열리면서 물이 잘 빠져요. 반대로 똑바로 누우면 통로가 좁아져요. 물이 잘 안 흐르니까 찌꺼기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집에 있는 배수구를 생각해 보세요. 배수구가 넓으면 물이 잘 빠지잖아요. 샤워하고 나서 물이 금방 빠지죠. 근데 배수구가 좁거나 막히면 물이 고여요. 발밑에 물이 차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자세에 따라 배수구 크기가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될까요? 쥐 실험 결과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지 확인해야겠죠.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이 이걸 연구했습니다. 27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건강한 사람, 알츠하이머 환자, 파킨슨병 환자 다 포함해서요. 수면 추적기를 달아서 밤새 어떤 자세로 자는지 관찰했습니다. 며칠 동안 데이터를 모았어요. 똑바로 자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옆으로 자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다 기록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똑바로 누워서 2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건강한 그룹에서 44%였어요. 그런데 알츠하이머 환자 그룹에서는 74%였습니다. 거의 2배 차이죠. 파킨슨병 환자 그룹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왔어요. 물론 이것만으로 똑바로 자면 치매에 걸린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동물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시간이라는 기준이에요. 하룻밤에 2시간 이상 똑바로 누워 자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는 동안 조금씩 뒤척이면서 자세가 바뀌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계속 똑바로만 누워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똑바로 누우면 뇌 청소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중력 때문에 혀가 목구멍 쪽으로 밀립니다. 그러면 기도가 좁아져서 코를 골게 돼요. 수면 무호흡증도 생길 수 있고요. 수면 무호흡증이 뭔지 아시죠? 자다가 숨이 멎는 거예요. 10초, 20초 길면 1분까지도 숨을 안 쉬어요. 본인은 모르는데 옆에서 보면 정말 무서워요. 숨이 멎었다가 크게 호흡하면서 깨거든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밤새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뇌세포는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몇 분만 산소가 끊겨도 뇌 손상이 와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매일 밤 뇌가 조금씩 손상되는 거예요. 뇌 청소도 안 되고 산소 공급도 안 되고 이중 타격인 셈이죠. 정말 위험합니다. 똑바로 자는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반면에 옆으로 자면 기도가 열려요. 혀가 뒤로 안 넘어가거든요. 코골이도 줄고 수면 무호흡증 위험도 낮아집니다. 뇌 청소도 잘 되고 호흡도 편하고 일석이조예요. 아니, 일석삼조라고 해야 할까요? 잠시 정리해 드릴게요. 옆으로 자면 뇌 청소 효율이 높아집니다. 베타밀로이드 같은 찌꺼기가 잘 빠져나가요. 똑바로 자면 효율이 떨어지고 코골이 위험도 높아져요. 엎드려 자면 뇌 청소도 안 되고 목과 척추에도 무리가 갑니다. 결론은 명확해요. 옆으로 주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왼쪽으로 자야 하나요? 오른쪽으로 자야 하나요? 인터넷에 보면 왼쪽이 좋다, 오른쪽이 좋다 말이 많잖아요. 어떤 글은 심장 건강을 위해 오른쪽으로 자라고 하고 어떤 글은 소화를 위해 왼쪽으로 자라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뇌 청소에는 왼쪽 오른쪽 차이가 없습니다. 뇌는 좌우 대칭 구조거든요. 뇌척수액이 흐르는 통로도 양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누우시든 글림프 시스템 효율은 같습니다. 다만 소화나 심장 건강 측면에서는 왼쪽이 조금 유리하다는 주장이 있어요. 위산 역류를 막는다거나 림프 순환에 좋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죠. 위가 왼쪽에 있어서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덜 올라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주제는 뇌 건강이니까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건 편안함이에요. 특정 방향이 좋다고 해서 그걸 고집하느라 잠을 설치면 안 돼요. 깊은 잠을 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얕게 자면 아무리 옆으로 누워도 글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해요. 깊은 잠을 자야 뇌세포 사이 공간이 넓어지고 청소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편한 쪽으로 주무세요. 중간에 뒤척이면서 방향이 바뀌어도 괜찮아요. 핵심은 똑바로 누워서 오래 자지 않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왜 옆으로 자야 하는지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시면 되는지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을 안 하시면 소용없잖아요. 첫 번째 방법은 잠들 때 의식적으로 옆으로 눕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는 동안 자세가 바뀌는데 어떡하냐고 물어보세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자는 동안에는 의식이 없으니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잠들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옆으로 누워서 잠들면 대부분 그 자세를 상당 시간 유지하거든요. 중간에 조금 뒤척여도 크게 문제 없어요. 핵심은 잠들 때 의식적으로 옆으로 눕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어요. 평생 똑바로 자셨으면 익숙하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해보세요. 몸이 적응하면 오히려 더 편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차이를 느끼시면 자연스럽게 옆으로 자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베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겁니다. 옆으로 누우면 어깨가 아프시죠? 골반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자다가 무의식 중에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몸이 알아서 자세를 바꾸는 거죠. 이걸 베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머리 베개 이야기를 드릴게요. 너무 높으면 안 돼요. 목이 꺾이면 뇌척수액이 목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막힙니다. 배수구가 막히는 거예요. 적당한 높이는 주먹 하나 반 정도예요. 목이 일자로 펴지는 높이가 좋습니다. 거울 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목이 위로 꺾이거나 아래로 꺾이지 않고 일직선이 되어야 해요. 다음은 무릎 베개예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세요. 그러면 골반이 안정됩니다. 허리도 편해지고요. 옆으로 누우면 위쪽 다리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골반이 틀어지거든요. 그게 허리 통증의 원인이에요. 베개를 끼우면 다리가 떨어지지 않아서 골반이 안정돼요. 등 뒤에도 베개를 하나 더 두세요. 긴 베개나 이불을 말아서 등에 대면 됩니다. 그러면 뒤로 안 넘어가요. 자다가 무의식 중에 뒤로 누우려고 해도 베개가 막아주거든요. 바디필로우를 사용하시면 더 편해요. 긴 베개 하나로 등도 받치고 무릎 사이에도 끼울 수 있거든요. 베개가 많으면 불편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어요. 뭔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보이죠.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적응하면 오히려 훨씬 편합니다. 어깨 안 아프고 허리 안 아프고 아침에 개운해요. 한번 적응하시면 베개 없이는 못 주무시게 돼요. 세 번째 방법은 절대 엎드려 자지 않는 겁니다. 엎드려 자면 목을 완전히 돌려야 해요. 90도로 꺾는 거죠. 목뼈가 입을 깨인데 그걸 완전히 비트는 거예요. 이러면 목뼈가 상합니다. 디스크 위험도 있고요. 목 디스크 환자분들 중에 엎드려 자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더 큰 문제는 뇌척수액 배출이에요. 목이 꺾이면 뇌에서 목으로 가는 통로가 막혀요. 찌꺼기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매일 밤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20년, 3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에서도 엎드린 자세는 똑바로 누운 것만큼이나 나빴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나빴죠. 목에 무리가 가니까요. 숨쉬기도 답답하잖아요. 얼굴이 베개에 눌리면 입으로 숨쉬게 됩니다. 코로 안 쉬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산소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요. 나는 엎드려 자야 잠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평생 그렇게 자셨으니 익숙한 거죠. 하지만 익숙한 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 없으면 불편하다고 계속 피우면 안 되잖아요. 엎드려 자는 습관은 꼭 고치셔야 합니다. 처음 며칠은 불편해도 일주일만 참으세요. 옆으로 자는데 적응하시면 그게 더 편해져요. 네 번째 방법은 잠자리 환경을 점검하는 겁니다. 매트리스가 너무 푹 꺼지면 옆으로 자기 힘들어요. 어깨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목이 꺾이거든요. 적당히 단단한 매트리스가 좋습니다. 너무 딱딱해도 불편하고 너무 푹신해도 안 좋아요. 중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방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이 못 주무세요. 깊은 잠을 자야 글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름에는 에어컨 적당히 틀고 겨울에는 이불 따뜻하게 해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입니다. 습도도 40%에서 60% 정도가 좋아요. 잠자기 전 카페인은 피하세요. 커피뿐 아니라 녹차 초콜릿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오후 2시 이후로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이 몸에서 빠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저녁에 커피 한 잔 드시면 밤에 잠이 얕아져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수면의 질은 떨어집니다. 잠이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새벽에 자꾸 깨시게 되고요. 술 드신 다음 날 아침에 개운하지 않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전 스마트폰도 내려놓으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에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이 뇌를 낮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5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주말에 늦잠 자시면 월요일에 힘드시잖아요. 그게 생체 리듬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하세요.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오후 3시 이후로는 낮잠 안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깊이 주무셔야 뇌 청소가 제대로 됩니다. 낮잠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잠들 때 옆으로 눕기. 둘째, 베개 활용하기. 셋째, 엎드려 자지 않기. 넷째, 수면 환경 점검하기. 5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 들이기. 이 5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해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앞에서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했는데 비슷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먼저 70대 박영수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30년 동안 코를 고셨어요. 젊어서부터 심하게 고셨대요. 부인이 옆방에서 잘 정도였죠. 밤마다 숨이 멎는 것 같아서 부인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손으로 코를 막아보기도 하시고 옆으로 밀어보기도 하셨대요. 병원에서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심한 편이셨습니다. 양압기를 처방받았는데 적응이 안 되셨죠. 얼굴에 마스크 같은 걸 쓰고 자는 건데 답답하고 불편하셨대요. 며칠 쓰다가 포기하셨어요. 그때 수면 자세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옆으로 자는 게 불편하셨어요. 평생 똑바로 자셨으니까요. 하지만 베개를 잘 활용하니까 금방 적응하셨습니다. 2주 만에 코골이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부인이 먼저 알아차리셨대요. 요즘 좀 조용해졌네 하시면서요. 3달 후에는 거의 안 고셨습니다. 부인이 다시 같은 방에서 주무시게 됐어요. 양압기도 안 쓰시게 됐고요. 다음은 68세 이정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목 디스크로 고생하셨어요.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드셨는데 계속 아프셨죠. 아침에 일어나면 뒷목이 뻣뻣하고 두통도 있으셨어요. 심할 때는 팔까지 저리셨대요. 알고 보니 매일 밤 엎드려서 주무셨더라고요. 그게 목에 계속 무리를 줬던 거예요. 수면 자세를 옆으로 바꾸시고 베개 높이도 조절하셨습니다. 목이 일자가 되도록요. 한 달 후 뒷목 통증이 확실히 줄었어요. 두통도 덜해지셨고요. 3달 후에는 통증이 80%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약도 안 드시고 물리치료도 안 받으세요.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10년 고생이 해결된 거예요. 본인도 믿기 어려우셨대요. 3번째는 73세 최명숙 님이에요. 이분은 20년 동안 역류성 식도염 약을 드셨습니다. 밤에 누우면 위산이 올라와서 가슴이 쓰리고 목이 따끔거렸거든요. 잠을 자다가 위산이 올라와서 기침하시면서 깨신 적도 많으셨대요. 똑바로 자면 위산이 올라오기 쉽습니다. 중력 때문에 식도로 역류하거든요. 옆으로 자기 시작하신 후 6개월 만에 약을 끊으셨어요. 특히 왼쪽으로 주무셨는데 효과가 좋았대요. 지금은 밤에 속 쓴 적이 없대요. 뇌청소도 되고 소화기 건강도 좋아지고 일석이조셨죠. 4번째는 65세 김철우 님입니다. 이분은 15년 동안 아침 두통 때문에 진통제를 드셨어요.
매일 아침 머리가 무겁고 몽롱하셨죠. 두통약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으셨대요.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으셨는데 특별한 원인을 못 찾으셨어요. 밤새 뇌청소가 안 되니까 그랬던 거예요. 찌꺼기가 쌓여서 머리가 무거웠던 겁니다. 옆으로 자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두통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석 달 후에는 진통제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상쾌하대요. 마치 뇌에 기름을 새로 넣은 것처럼 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5번째는 70세 정순덕 님이에요. 이분은 매일 오후마다 낮잠을 2시간씩 주무셨어요. 안 자면 못 견딜 정도로 졸리셨죠. 점심 먹고 나면 눈이 감기셔서 소파에서 골아 떨어지셨대요. 밤에 깊이 못 주무시니까 낮에 졸린 거예요. 수면 자세를 바꾸신 후 2달 만에 낮잠 시간이 30분으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낮잠 없이도 하루를 보내신대요. 밤에 깊이 주무시니까 낮에 활력이 넘치시는 거죠. 손주들하고 놀아주는 것도 힘들지 않으시대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비싼 시술을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잠자는 자세만 바꾸신 거예요. 베개 몇 개 활용하시고 옆으로 주무신 것뿐이에요. 돈도 거의 안 들었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이 다를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목이 편해지실 겁니다. 2주일 후에는 코골이가 줄어들 거예요. 한 달 후에는 머리가 맑아지실 겁니다. 석 달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실 거예요. 6개월 후에는 가족들이 알아보실 겁니다. 요즘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하실 거예요. 1년 후에는 건강검진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자세 하나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제가 약속드린 10초자가 진단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5개에 답해보세요. 손가락으로 세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손가락 하나 펴주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낮에 자주 졸리시고 집중력이 떨어지시나요? 그렇다면 손가락 하나 더 펴주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셨나요? 열쇠 어디 뒀는지, 밥 먹었는지 이런 것들이요. 그렇다면 손가락 하나 더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밤에 자다가 여러 번 깨시나요? 화장실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잠이 깨시는 거요. 그렇다면 손가락 하나 더 펴주세요. 5번째 질문입니다. 코를 심하게 고신다고 가족들이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숨이 멎는 것 같다고 하시나요? 그렇다면 마지막 손가락 펴주세요. 손가락이 몇 개 펴져 있으신가요?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손가락이 0개에서 1개이신 분들은 현재 수면 상태가 양호하신 편입니다.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옆으로 주무시는 습관 들이시면 좋겠어요.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게 최선이니까요. 지금 좋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손가락이 2개에서 3개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뇌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꼭 실천해 주세요. 지금 시작하시면 충분히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4개에서 5개이신 분들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십니다.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으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바로 실천하시고 병원 상담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면 클리닉이나 신경과 상담을 권해드려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됩니다. 테스트 결과가 어떠셨나요? 결과에 관계없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부터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오늘 밤부터 바로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할 일입니다. 베개 점검하세요. 머리 베개 높이가 주먹 하나 반 정도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무릎 사이에 넣을 베개 하나 준비하세요. 없으시면 쿠션이나 담요를 말아서 쓰셔도 돼요. 등 뒤에 델긴 베개나 이불도 준비해 주세요. 이번 주 할 일입니다. 매일 밤 옆으로 누워서 잠드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불편해도 일주일만 참아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기분을 체크해 보세요.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메모장에 적어두시면 좋아요. 이번 달 할 일입니다. 수면 환경을 점검하세요. 방 온도는 적당한지 매트리스는 너무 푹 꺼지지 않는지요. 잠자기 전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하세요. 스마트폰도 1시간 전에 내려놓으세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지속적으로 할 일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하시고요.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게 없죠. 비싼 영양제 필요 없어요. 고가의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베개 몇 개와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베개 값이 얼마나 할까요? 2만 원에서 3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이 돈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면 안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비싼 영양제 드실 돈으로 베개 사세요.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밤에 자는 동안 뇌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역할을 해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잠자는 자세가 이 청소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옆으로 자면 뇌척 수액이 잘 흐르고 청소 효율이 높아져요. 똑바로 자거나 엎드려 자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셋째, 2시간이 기준입니다. 하룻밤에 2시간 이상 똑바로 누워 자면 위험해요. 잠들 때 의식적으로 옆으로 눕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베개를 활용하세요. 머리 베개는 주먹 하나 반 높이로요. 무릎 사이와 등 뒤에도 베개를 두세요. 그러면 자세 유지가 쉬워집니다. 다섯째, 절대 엎드려 자지 마세요. 목이 상하고 뇌 청소도 안 돼요. 호흡도 답답해지고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20년 후, 3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과 즐겁게 놀고 싶으시죠? 손주 결혼식도 보고 싶으시잖아요.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고 싶으시죠? 마지막까지 멀쩡한 정신으로 살고 싶으시죠? 그럼 오늘 밤부터 옆으로 주무세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밤 열심히 청소하고 싶은데 자세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옆으로 눕기만 하시면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오늘 들으신 내용 배우자분께도 알려주세요. 자녀분들, 형제분들께도요. 다 같이 옆으로 주무시면 온 가족이 건강해집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좋아요. 80대, 90대까지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뇌 청소를 제대로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밤 베개 챙기시고 옆으로 주무세요. 내일 아침이 다를 거예요. 분명히요. 저는 25년간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세계 최고의 의학 저널과 국내 최고 학회 가이드라인을 직접 검증한 정보입니다. 절대 과장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주변 분들께 알려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정보가 널리 퍼지면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는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소중한 시간 내주셨는데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 제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곁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